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어플라이드 디지털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 특히 그 로이터 기사를 보면서요. 이 생성형 AI 시대에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앞으로 가치는 어떨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 목표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전략이나 성과, 그리고 뭐랄까 이 AI 환경 변화 속에서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재밌게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이 논의의 배경을 좀 더 크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나오지만 그 생성형 AI의 등장이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아, 역할 자체를요? 네. 예전에는 뭐 그냥 데이터 저장하고 기본적인 처리, 이런 보조 역할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달라요. 거대 언어 모델, LLM 같은 거 학습시키고 또 추론 작업 돌리고 이런 핵심 동력원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존 클라우드나 웹 호스팅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병렬 연산 능력, 이런 고성능 컴퓨팅, HP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력이라던가 냉각 성능, 네트워킹 이런 게 필요해진 겁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I 시대가 데이터 센터에 완전히 새로운 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역시 사업 모델을 확 바꾼 거더라고요. 아, 네. 그 전환이요? 네. 원래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하다가 AI하고 HPC 인프라 중심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유행 따라간 건지 아니면 정말 큰 그림을 본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전략적 전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이걸 그냥 한 회사의 사업 다각화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이게 AI 혁명이라는 더 큰 파도가 데이터 센터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약간 상징적인 사례 같아요. 아, 상징적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 모델 학습에는 기존 데이터 센터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연산 능력, 또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플라이드 디지털 경영진이 이 점을 빨리 알아채고 그 암호화폐 채굴 붐이 좀 사그라들기 전에 HPC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갈아탄 거. 이건 상당한 전략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확실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암호화폐 채굴 경험이 의외로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대규모로 전력 확보하고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밀도로 서버 운영하고 또 시설 냉각시키는 거. 이런 경험들이 HPC 데이터 센터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랑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규모 인프라를 굴려본 경험 자체가 전환의 밑거름이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과거 경험이 진짜 발판이 된 셈이군요. 그냥 사업 아이템만 휙 바꾼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운영 역량을 새로운 기회에 잘 접목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현재를 지탱하는 핵심 경쟁력, 또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그 코어위브라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하고 맺은 장기 계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계약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네, 자료 보면 이 10년짜리 장기 계약의 총 가치가 잠재적으로 1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10억 달러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큰 기술 시장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뭐랄까, 큰 빌딩이 아주 우량한 임차인을 길게 잡은 거랑 비슷한 효과죠. 근데 그 대상이 최첨단 AI 기술 인프라라는 점이 특별한 거고요. 진짜 든든한 배경이 되겠네요.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수익 말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서 더 봐야 할 게 바로 기술적인 시너지랑 레퍼런스 효과예요.
기술적 시너지랑 레퍼런스 효과. 네, 그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지원을 엄청 받잖아요. 그래서 최첨단 AI ML 워크로드를 돌리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해요. 네네. 그냥 서버 공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줘야 하고 또 GPU 클러스터에서 열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고도의 냉각 솔루션, 초고속 네트워킹 환경 이런 걸 다 맞춰줘야 하는 거죠. 요구 조건이 엄청 까다롭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이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거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최고 수준의 HPC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이걸 시장에 딱 증명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코어위브라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고객을 만족시킴으로써 우리 기술력 이 정도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AI 기업이나 HPC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 같은 데를 고객으로 유치할 때 아주 강력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코어위브 수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강력하겠네요. 네, 엄청난 세일즈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또 코어위브랑 계속 긴밀하게 일하면서 최신 AI 인프라 트렌드나 기술 요구사항 같은 걸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정보 습득 면에서도 유리하군요. 그렇죠. 결국 이걸 통해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그냥 공간 빌려주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AI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이 파트너십이 안정적인 수익이랑 기술 리더십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기술 리더십까지 확보한다. 정말 성공적인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전략이 그럼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자료 보니까 최근 분기 실적이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나 급증해서 6,420만 달러. 이게 시장 예상치가 5천만 달러였는데 그걸 훌쩍 넘었어요. 네,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죠. 그리고 조정 후 주당 손실도 예상보다 훨씬 적은 3센트. 그래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숫자만 보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출 성장세는 분명히 눈에 띕니다.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는 항상 양쪽을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비용 쪽도 봐야죠. 맞습니다. 자료 보면 매출 급증이랑 동시에 매출 원가, 그러니까 콜스 오브 레베뉴도 전년 동기 대비 144%나 늘어서 5,56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144%요? 와,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데요? 언뜻 보면 비용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늘어난 비용 안에 HPC 호스팅 부문을 위한 신규 시설 구축하고 또 운영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약 2,500만 달러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2,500만 달러가 시설 투자 비용이군요. 네, 그러니까 코어웨이브 같은 큰 고객 맞이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AI 인프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뭐랄까, 일종의 성장통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률보다는 미래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기반을 얼마나 탄탄하게 다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설명이시군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현재 비용으로 잡힌 거다. 그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네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이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주요 데이터 센터를 노스다코타에 지었던데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 보여요. 보통 데이터 센터 하면 버지니아 북부나 실리콘밸리 이런 데 떠올리는데 노스다코타는 좀 의외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나 HPC 데이터 센터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노스다코타가 아주 탁월한 선택지입니다. 탁월하다고요? 왜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후 조건이에요. 날씨요? 네, 데이터 센터, 특히 고성능 GPU가 막 빽빽하게 들어찬 HPC 시설은 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상상만 해도 뜨거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 전체 운영 비용에서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데 노스다코타는 1년 내내 서늘하거나 춥잖아요. 이 추운 기후가 냉각 비용을 자연적으로 확 줄여주는 거죠. 그 자연 냉각인가요? 공짜로 냉방하는 효과? 맞아요. 프리쿨링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한테 더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냉장고 시원한 데 두면 전기료 아끼는 거랑 비슷하네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이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네, 노스다코타가 상대적으로 전력 요금이 싸고 또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요. AI 연산에는 진짜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싸고 믿을 수 있는 전력 확보가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아, 전력 비용과 안정성. 그게 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기후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노스다코타가 HPC 데이터 센터 입지로는 거의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요즘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 기후와 전력에 충실한 전략인데 이게 오히려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 거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 환경이랑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는 데는 뭐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분명하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 어플라이드 디지털에게는 어떤 기회와 위협 요인이 있을까요? 기회 요인은 뭐 명확합니다.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생성형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네. 관련 시장은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처럼 이미 HPC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해본 경험, 노하우가 있는 기업에게는 뭐 엄청난 기회의 창이 열린 셈이죠. 그 로스캐피털 같은 투자은행에서 연내에 추가적인 HPC 코로케이션 계약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 코로케이션 계약이요? 그게 자기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는 거죠? 맞아요.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 센터 안 짓고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전문 업체 공간이랑 전력, 냉각 인프라 빌려서 자기 장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죠. 시장 성장이라는 큰 파도 자체가 가장 큰 기회고 추가 계약 기대감도 있다. 그럼 반대로 위험 요인은 뭘까요? 마냥 좋은 얘기만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경쟁 심화입니다. 특히 그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네, 공룡들이죠. 네. 이 기업들이 자체 AI 인프라 투자를 엄청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뭐 막대한 자본력도 있고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랑 연계해서 시장을 확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본력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GPU 세대 교체 주기가 엄청 빠르잖아요. 새로운 AI 가속기나 칩 아키텍처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 기술 변화 속도. 네. 그리고 뭐 냉각 기술, 예를 들면 액체 냉각 같은 거나 전력 효율화 기술 같은 인프라 기술 자체도 계속 빠르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투자를 계속하지 못하면 금방 경쟁력 잃고 뒤처질 위험이 있는 거죠. 거대 기업과의 경쟁, 그리고 빠른 기술 변화 대응. 아, 진짜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네요. 그럼 이런 위협 속에서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어떤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지켜나가려고 할까요? 자료들을 쭉 보면 어떤 점이 핵심이라고 보세요? 핵심은 전문화, 그리고 맞춤화 전략에 있다고 봅니다. 전문화와 맞춤화. 네. 자료에서도 좀 암시하듯이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뭐 AWS나 구글처럼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그런 범용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선택과 집중 느낌이죠. 맞아요. 대신 AI하고 HPC라는 특정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고객 요구에 딱 맞춰서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자세히 얘기했던 코어위브의 파트너십이 바로 이런 전략을 딱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 코어위브 사례가요? 네. 코어위브가 요구하는 그런 고밀도 GPU 클러스터 구축이라던가 테라와트급 전력 공급 능력, 뭐 특수 냉각 솔루션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 확실히 그렇죠.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화를 꾀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약간 종합병원 말고 특정 질환 전문 병원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금융, 의료, 자율주행 이런 특정 산업 분야나 과학 연구 목적에 맞춰서 더 특화된 AI 모델들이 개발될수록요. 이런 부티크형 전문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요구사항을 그냥 평균적으로 만족시키는 범용 인프라보다는 자기들의 그 까다로운 특정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 인프라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고성능 AI HPC라는 명확한 타겟 시장에 집중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는 것. 이게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핵심 경쟁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살펴본 어플라이드 디지털은요. 암호화폐 채굴에서 AI HPC 인프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코어위브와의 대규모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과 기술적인 레퍼런스까지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노스다코타라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선제적인 투자를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단순히 재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이걸 넘어서서요. 이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위험은 관리하면서 나아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은 그냥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AI 시대의 핵심적인 인프라 공급자로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앞으로 AI 인프라 산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 관리 문제라던가 거대 기업과의 경쟁,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죠. 과제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의 선도 그룹에서 코어위브라는 강력한 파트너랑 같이 달리고 있고 또 그 성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전략과 차별화된 경쟁 우위, 전문성이라던가 입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이 많군요. 청취자분께서 이 기업의 행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통해서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 혁명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진화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AI 혁명의 물리적 기반을 볼 수 있다. 의미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AI 모델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특정 산업이나 복잡한 과학 문제 해결 같은 목적에 따라서 요구하는 컴퓨팅 자원이나 환경이 더 전문화되고 까다로워질 거잖아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AI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코어위브나 그 고객들 같은 이런 기업들과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이들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아,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 간의 관계 변화? 네. 지금처럼 그냥 단순 임대 계약 형태를 넘어서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젝트의 위험과 성공 보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모델이 등장하지는 않을까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깊은 협력 모델. 네. 어쩌면 인프라 제공자가 특정 AI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 AI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더 깊어지고 발전해 나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앞으로 AI 산업을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